나는 오늘 제 아비의 무덤을 파헤치고 시신을 훼손한 페류나 김철수의 영혼을 만났노라. 그 죄목은 시신 모독, 존속 유기, 그리고 가장 더러운 죄, 탐욕이로다. 망자 김철수는 지금 지옥의 제8층 발치의 방에 묶여 있습니다. 사지가 쇠사슬로 결박된 채 입은 강제로 벌려져 있죠. 도깨비들이 녹슨 펜치를 들고 그의 입 안을 들여다보며 낄낄거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금니를 물었습니다. 지렛대처럼 비틀자 뿌드득 뿌드득 잇몸이 찢어지는 소리가 동굴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철수가 비명을 지릅니다. 우와, 이빨이 뽑혀. 크악, 멈춰, 제발 멈춰 주시오. 피가 입안 가득 차올라 넘쳐 흐릅니다. 우윽, 컥, 콸록콸록. 뽑힌 이빨은 바닥에 떨어져 딸랑거립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 자리에 새 이빨이 돋아납니다. 완전히 재생된 새 이빨이요. 그리고 도깨비는 다시 그 이빨을 펜치로 물고 비틉니다. 뿌드득, 뿌드득. 영원히 반복되는 고통입니다. 철수가 헐떡거리며 말합니다. 저승사자님, 제발, 제발 들어주시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저승사자의 검은 도포 자락을 붙잡으려 애씁니다. 쇠사슬이 팔목을 조이며 살을 파고들지만 그는 몸부림치며 손을 뻗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억울하단 말입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끔찍한 벌을 받아야 합니까? 또 한 개의 이빨이 뽑힙니다. 이번엔 앞니입니다. 으악. 철수의 비명이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피가 턱을 타고 흘러내려 그의 낡은 작업복을 적십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너무 슬펐습니다. 정말입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 하지만 나는 안다. 내 손에 들린 이 명부에는 네가 알지 못하는, 아니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 기록되어 있다. 네가 겪고 있는 이 발치의 고통, 그것은 사실 2024년 3월 17일 밤 네가 네 아비에게 저질렀던 또 다른 지옥의 메아리였느니라. 명부에는 이렇게 쓰여 있구나. 김철수 43세, 도박빚 2천만 원에 쫓기던 자. 아버지 김영수가 임종하자 시신이 차에 싣기도 전에 집안을 뒤졌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 돈. 생전에 아버지가 농담처럼 말했던 금리를 기억하고 그것을 훔치기 위해 무덤을 파헤쳤다. 망치로 아비의 턱을 부수고 펜치로 이빨을 뽑아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진짜 사랑은 제 발밑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나는 그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까발려 주마. 그 전에 먼저 2024년 3월 17일 내 아비가 숨을 거둔 그날로 돌아가 보자. 비극의 씨앗이 뿌려진 그날로. 시간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6개월 전 작은 시골 마을의 낡은 단독주택 앞에 서 있습니다. 2024년 3월 17일. 3월의 차가운 바람이 대문을 흔듭니다. 집 안에서는 곡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 곡소리는 이상하게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철수는 거실 한가운데 노인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지만 그건 눈물 때문이 아니라 밤새 잠을 못 잔 탓이죠. 그는 주먹으로 눈을 문질러 억지로 눈물을 짜내려 하지만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그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철수야, 아버지 돌아가셔서 얼마나 힘드니?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끼는 척합니다. 으, 응,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입니다. 2천만 원. 이자만 벌써 300만 원이 붙었어. 사채업자 놈들이 오늘 밤 또 올 거야. 이번엔 정말로 다리를 부러뜨릴 거라고 했어. 돈, 돈이 필요해, 당장.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밤이 깊어갑니다. 철수는 영정 앞 촛불을 끄고 방 안을 둘러봅니다. 가난한 집입니다. 낡은 장롱 하나, 삐걱거리는 옷장 하나, 보일러도 없이 연탄으로 겨울을 나던 집입니다. 철수는 중얼거립니다. 이 늙은이가 평생을 이렇게 쪼들리게 살면서 돈을 어디다 숨겨놨을까? 그는 장판을 들춰냅니다. 찢어진 장판 밑엔 시커먼 먼지만 가득합니다. 서랍장을 열어 뒤집니다. 낡은 옷가지들, 때 묻은 수건들, 깨진 안경, 쓸모없는 것들 뿐입니다. 젠장, 10원짜리 하나 없어. 철수는 서랍을 바닥에 내던집니다. 쿵, 물건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철수는 옷장으로 향합니다. 문을 벌컥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오래된 옷 냄새, 땀 냄새, 그리고 늙은이 냄새. 철수는 인상을 찌푸립니다. 지독해. 옷장 안엔 아버지가 평생 입었던 옷들이 걸려 있습니다. 낡은 작업복, 기름때 묻은 청바지, 구멍난 잠바, 그리고 특히나 지저분한 베이지색 조끼 하나. 철수는 그 옷들을 하나씩 끄집어내 바닥에 던집니다. 돈도 안 되는 쓰레기들. 조끼를 들었을 때 코를 막습니다. 우엑, 이건 진짜 언제 빨았어 이걸. 그는 조끼를 아무렇게나 바닥에 내팽개칩니다. 그리고 그 위를 밟고 지나갑니다. 쿵쿵 조끼는 그의 신발 밑에서 구겨집니다. 안주머니에 뭔가 들어있는지도 모른 채로 1시간을 뒤졌지만 나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쥡니다.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어. 그때 문득 기억이 하나 떠오릅니다. 3년 전 추석 술에 취한 아버지가 철수에게 했던 말. 아버지는 금리를 드러내며 희죽 웃었습니다. 철수야, 아버지, 이 금리 보이나? 하하하, 이게 내 전 재산이다. 내가 죽으면 이거라도 뽑아서 팔아라. 당시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진짜였을지도 모릅니다.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영정 사진을 바라봅니다. 흑백 사진 속 아버지는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 안에는 분명히 금색으로 빛나는 이빨들이 보입니다. 철수의 눈빛이 변합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금리 시세 검색 결과가 뜹니다. 금 1돈 당 약 30만 원. 금리 하나에 보통 2에서 3돈, 이빨이 왜서 6개만 있어도 철수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최소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이거면 이자를 갚고도 남아. 철수는 벌떡 일어섭니다. 시계를 봅니다. 밤 11시 30분. 사람들은 모두 잠들었을 시간입니다. 철수는 창고로 향합니다. 망치 하나, 펜치 하나, 손전등 하나를 챙깁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3월의 밤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칩니다. 하지만 철수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산으로 향합니다. 마을 뒤편 공동묘지. 오늘 오전에 아버지를 묻었던 그곳으로 20분을 걸어 올라갑니다. 숨이 가빠옵니다. 산길은 어둡고 나무 그림자들이 괴물처럼 흔들립니다.
하지만 철수는 멈추지 않습니다. 마침내 도착합니다. 새로 다져진 무덤 앞. 아직 봉분도 제대로 마르지 않은 축축한 흙무덤. 묘비엔 아버지의 이름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망자 김영수지묘. 철수는 잠시 멈칫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 한편이 찌릿합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립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한다고요.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는 삽을 들고 무덤을 파기 시작합니다. 첫 삽, 흙이 파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철수는 미친 듯이 흙을 파냅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30분, 1시간, 마침내 관 뚜껑이 드러납니다. 검은색 나무 관, 못이 박혀 있습니다. 철수는 망치로 못을 하나씩 뽑아냅니다. 끼익, 끼익, 쇠소리가 밤산을 가릅니다. 마지막 못이 빠집니다. 철수는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관 뚜껑을 엽니다. 끼익. 아버지가 누워 있습니다. 수의를 입은 아버지. 눈을 감고 고요히 잠든 듯한 모습. 피부는 이미 창백해져 있고 차가운 기운이 올라옵니다. 철수는 잠시 넋을 잃고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어린 시절 등에 업혀 산을 올랐던 기억이 스칩니다. 중학교 입학식 날 새 운동화를 사주시던 아버지. 군대 갔을 때 매달 면회에 오시던 아버지.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그 기억들을 지웁니다. 아니야.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야. 그는 핸드폰을 꺼내 플래시를 켭니다. 환한 빛이 관안을 비춥니다. 철수는 아버지의 입에 손을 댑니다. 입을 벌리려 하지만 굳어 있습니다. 시신경직. 아버지의 턱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철수는 두 손으로 힘껏 벌리려 하지만 꿈쩍도 않습니다. 젠장, 왜 안 열려? 그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손에 들린 망치를 봅니다. 철수는 잠시 망설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망치가 덜덜 떨립니다. 이건 아닌데.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사채업자들의 협박이 들립니다. 내일까지 안 갚으면 네 다리 부러뜨린다. 철수는 눈을 질끈 감습니다. 그리고 망치를 내리칩니다. 쾅! 첫 번째 타격. 아버지의 턱뼈에 금이 갑니다. 철수는 비명을 참으며 다시 내리칩니다. 쾅! 두 번째. 턱뼈가 비틀어집니다. 쾅! 세 번째. 마침내 턱이 부서지며 입이 벌어집니다. 우드득 뼈가 부서지는 소리. 끔찍한 소리입니다. 철수는 망치를 떨어뜨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하. 그는 고개를 돌려 구역질을 합니다. 으액, 하지만 참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철수는 핸드폰을 들어 아버지의 입안을 비춥니다. 빛이 입안을 비추자 보입니다. 금색으로 빛나는 이빨들, 어금니 양쪽에 3개씩 총 6개, 철수의 눈이 빛납니다. 있어, 진짜 있어. 그는 펜치를 꺼냅니다. 녹슬고 낡은 펜치. 그리고 첫 번째 금리를 물습니다. 철수는 힘껏 비틉니다. 끽, 끽. 이빨이 흔들립니다. 좀 더 힘을 줍니다. 뿌드득. 이빨이 빠집니다. 잇몸이 함께 찢어지며 시커먼 피가 배어나옵니다. 철수는 그 이빨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철수는 미친 듯이 금리들을 뽑아냅니다. 뿌드득, 뿌드득, 뿌드득.
소리가 밤산에 울려 퍼집니다. 6개를 모두 뽑았습니다. 철수는 주머니에서 금리들을 꺼내 확인합니다. 핸드폰 불빛에 비춰보니 금빛이 영롱하게 반짝입니다. 이거면 충분해. 철수는 급히 관뚜껑을 닫으려 합니다.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잡지도 못합니다. 뚜껑을 덮고 못을 대충 박습니다. 그리고 흙을 다시 덮기 시작합니다. 빨리, 더 빨리. 누가 볼까봐 두렵습니다. 새벽 바람이 불어옵니다.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며 으스스한 소리를 냅니다. 철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갑니다. 그런데 철수는 몰랐습니다. 평소 2개의 핸드폰을 사용하던 철수는 1개의 핸드폰을 조명으로 사용하였고, 너무 서두르다 보니 자신이 조명으로 쓰던 핸드폰을 관 속에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그 핸드폰은 지금 아버지의 차가운 가슴 위에 놓여 있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지만 여전히 배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엔 철수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될 핸드폰이 2024년 3월 18일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철수는 침대에 누워 있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초점은 없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악몽 같습니다. 아니, 악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 금리들의 무게가 그것이 현실임을 말해줍니다. 철수는 천천히 일어나 세면대로 향합니다.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눈 밑엔 시커먼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철수는 수돗물을 틀어 얼굴을 씻습니다. 찬물이 얼굴을 때리지만 정신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손을 씻습니다. 손톱 밑에 아직도 검은 흙이 끼어 있습니다. 아무리 문질러도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철수는 손톱을 솔로 박박 문지릅니다. 피가 날 정도로. 지워져. 제발 지워져. 옷을 갈아입고 나옵니다. 거실엔 여전히 아버지의 영정이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가 웃고 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무섭습니다. 철수는 영정을 피해 고개를 돌립니다. 바닥엔 어젯밤 뒤진 물건들이 그대로 널브러져 있습니다. 서랍장 안의 물건들, 찢어진 장판, 그리고 구겨진 베이지색 조끼. 철수는 그것들을 보며 잠시 멈칫합니다. 치워야 하는데. 하지만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 나중에 치우지. 철수는 주머니에서 금리들을 꺼냅니다. 6개. 플라스틱 봉지에 담아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걸 어디서 팔지? 핸드폰을 꺼내 검색합니다. 근처 금은방. 몇 군데가 검색됩니다. 그중 시내에서 가장 큰 곳. S금은방. 여기로 가자. 철수는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섭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무언가가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철수는 뒤를 돌아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영정 속 아버지만이 환하게 웃고 계실 뿐입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합니다. 버스 아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모두들 평범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수만은 다릅니다. 그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봅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나는 괴물이 된 건가? 옆자리 할머니가 철수를 힐끗 쳐다봅니다. 철수는 놀라 고개를 돌립니다. 할머니는 그냥 지나가는 시선이었을 뿐인데 철수는 모든 게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 건 아닐까? 30분을 달려 시내에 도착합니다. 철수는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걷습니다. 아침 해가 밝지만 그의 마음은 어둡습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마치 발목에 쇠사슬이 묶인 것처럼. 드디어 S금은방 간판이 보입니다. 2층 건물, 1층은 금은방이고 2층은 사무실인 듯합니다. 철수는 심호흡을 합니다. 자, 이제 끝이다. 이것만 팔면 그는 유리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딸랑 문종이 울립니다. 금은방 안은 밝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진열장엔 금반지들과 금목걸이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카운터 뒤에는 50대로 보이는 남자 주인이 앉아 있습니다. 안경을 낀 주인은 철수를 보더니 묻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철수는 주머니에서 플라스틱 봉지를 꺼냅니다. 손이 떨립니다. 봉지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걸 팔고 싶은데요. 주인이 봉지를 엽니다. 안에서 금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6개. 주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는 금리 하나를 집어들고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돋보기를 꺼내 더 가까이 봅니다. 철수는 침을 꿀꺽 삼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쿵쿵, 쿵쿵. 주인이 금리를 돋보기로 보며 중얼거립니다. 이게, 그리고 다른 금리도 하나씩 확인합니다. 철수는 기대에 찬 눈으로 주인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나올까? 500만 원, 아니면 더. 주인이 돋보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철수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이 차갑습니다. 손님, 죄송한데요. 철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주인이 말을 이어갑니다. 이거 금 아닙니다. 철수는 잠시 말문이 막힙니다. 예? 뭐라고요? 주인이 금리 하나를 집어들어 보여줍니다. 이거 보세요. 표면만 금비치고 실제로는 황동입니다. 그냥 구리 합금이에요. 도금한 거죠.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인을 바라봅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건 제 아버지가. 주인이 고개를 젓습니다. 손님, 제가 이 일 30년 했습니다. 금인지 아닌지는 한눈에 압니다. 이건 금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예전에 치과에서 싸게 해주려고 이런 거 많이 씌웠어요. 겉만 금빛 나는 거. 철수는 손으로 금리들을 움켜쥡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나와요? 주인이 한숨을 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값어치가 없어요. 고철값도 안 나옵니다. 황동 자체가 너무 적게 들어갔고 도금도 벗겨진 상태라 제가 사도 처리할 데가 없어요.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럼 10만 원이라도, 5만 원이라도 주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값어치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가지고 계세요. 추억거리로라도. 철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영원이라고, 이게 영원이라고. 어젯밤
그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데 아버지의 턱을 부수고 이빨을 뽑았는데 그게 고작 영원이라고. 철수는 카운터를 붙잡고 서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주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묻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철수는 금리들을 다시 봉지에 담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그는 봉지를 움켜쥐고 금은방을 나섭니다. 주인이 뒤에서 부릅니다. 손님, 손님, 하지만 철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갑니다. 문을 나서자마자 골목벽에 기댑니다. 하, 숨이 막힙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철수는 봉지를 내려다봅니다. 그 안에 금리들, 아니, 가짜 금리들. 그는 격분하여 봉지를 바닥에 내던집니다. 이 개자식, 이 늙은 개자식. 가짜 금리들이 바닥에 흩어집니다. 철수는 그 금리들을 발로 짓밟습니다. 거짓말쟁이, 죽을 때까지 거짓말을 해 금리라고 전 재산이라고. 행인들이 철수를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하지만 철수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습니다. 나는 대체 뭘 한 거야? 철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쥡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립니다. 띠리링, 띠리링. 철수는 핸드폰을 꺼냅니다. 발신자 표시, 박 사장, 사채업자입니다. 철수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립니다. 띠리링, 띠리링. 결국 철수는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거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야, 김철수, 돈 준비했어? 철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목소리가 더 거칠어집니다. 야, 말 안 해? 오늘까지라며?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비웃음이 들립니다. 이 새끼가 진짜 좋아. 그럼 오늘 밤에 보자. 내 집으로 갈 테니까. 준비 단단히 해놔. 뚝. 전화가 끊깁니다. 철수는 핸드폰을 떨어뜨립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화면이 깨집니다. 하지만 철수는 그것조차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하늘을 바라볼 뿐입니다. 맑은 하늘. 하지만 그에게는 모든 게 어둡게 보입니다. 철수는 하루 종일 거리를 헤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면 아버지의 영정이 있습니다. 그 영정을 마주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냅니다.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됩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립니다. 철수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3월의 저녁 바람이 차갑게 불어옵니다. 하지만 그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었습니다. 오후 7시 핸드폰이 다시 울립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입니다. 철수는 무심코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김철수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남산 파출소 경찰입니다. 지금 댁에 계십니까? 철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경찰이 왜? 아, 아니요, 밖에 있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경찰이 말합니다. 혹시 지금 시간 되시면 파출소로 좀 나와 주실 수 있으십니까? 확인하실 게 있어서요. 철수는 손이 떨립니다. 무슨 일인데요? 전화상으론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직접 와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전화가 끊깁니다. 철수는 핸드폰을 내려다봅니다. 깨진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져 비칩니다. 철수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파출소로 향합니다. 30분을 걸어 도착합니다. 파출소, 작은 건물입니다. 하지만 철수에게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안에는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앉아 있습니다. 경찰관이 철수를 보더니 일어섭니다. 김철수 씨 맞으시죠? 네. 앉으세요. 철수는 의자에 앉습니다. 경찰관도 맞은편에 앉습니다. 경찰관이 서류 하나를 꺼냅니다. 김철수 씨, 오늘 아침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공동묘지에서 묘지 훼손 신고가요.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경찰관이 말을 이어갑니다. 마을 주민 중 한 분이 새벽에 산을 다니시다가 발견하셨답니다. 새로 만든 무덤이 파헤쳐져 있고 관 뚜껑이 열려 있었다고요. 확인해 보니 그게 김철수 씨 아버님 묘였습니다. 철수는 입술을 깨뭅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다시 묻습니다. 혹시 어젯밤에 이상한 거 못 보셨습니까? 아버님 장례 치르신 게 어제였죠? 철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 아니요. 저는, 저는 아무것도. 경찰관이 철수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관 속에서 핸드폰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철수의 심장이 멈춥니다. 경찰관이 비닐 증거 봉투를 꺼내 보여줍니다. 그 안에는 철수의 핸드폰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김철수 씨 핸드폰 맞죠? 철수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목이 메입니다. 경찰관이 다시 묻습니다. 김철수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젯밤 아버님 묘에 다녀오셨죠? 철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경찰관이 한숨을 쉽니다. 김철수 씨, 시신모독은 중범죄입니다. 그것도 자기 아버지 시신을. 철수는 고개를 들어 경찰관을 바라봅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합니다. 저는 그때 파출소 문이 열립니다. 중년의 형사 한 명이 들어옵니다. 이게 그 사건 관련자인가? 젊은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형사님, 김철수 씨입니다. 형사가 철수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뜹니다. 자네가 제 아비 무덤을 판 자인가? 철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형사가 의자를 끌어당겨 철수 앞에 앉습니다. 일어나, 우리 서로 얘기 좀 하자고. 파출소 말고 본서로 가는 게 좋겠어. 철수는 경찰차에 실려 시청 근처 경찰서로 향합니다. 차 안은 조용합니다. 형사는 운전에만 집중하고 철수는 뒷좌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불빛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넌사인, 가로등, 신호등. 평범한 도시의 밤입니다. 하지만 철수에게는 모든 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마치 다른 세상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합니다. 형사가 철수를 조사실로 안내합니다. 좁은 방, 테이블 하나, 의자 2개.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방을 비춥니다. 앉아. 철수는 의자에 앉습니다. 형사도 맞은편에 앉습니다. 형사는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에 펼칩니다. 김철수 씨, 43세, 건설 일용직,
미혼, 가족으로는 아버지 김영수가 계셨고, 형사가 철수를 바라봅니다. 어제 별세하셨죠. 철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형사가 다시 파일을 넘깁니다. 그런데 김철수 씨 신용불량자시네요. 대출금 체납, 신용카드 연체, 특히 사채가 2천만 원. 철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형사가 한숨을 쉽니다. 돈 때문이었어. 아버지 무덤을 판 게. 철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형사가 증거 봉투를 하나 꺼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물건을 테이블 위에 쏟아냅니다. 철컥. 6개의 가짜 금리들이 테이블 위로 굴러떨어집니다. 이것들 아버지 입에서 뽑은 거지? 철수는 눈을 감습니다. 형사가 금리 하나를 집어듭니다. 감정해봤어. 그만이더군. 황동이야. 고작 몇백 원짜리. 형사가 금리를 다시 테이블에 던집니다. 딸랑. 그래서 묻겠네. 이 몇백 원짜리 가짜 금리 때문에 자기 아버지 시신을 훼손한 거야? 철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쥡니다.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가짜인 줄, 진짜 줄 알았어요. 형사가 냉정하게 말합니다. 알았든 몰랐든 이미 저지른 일이야. 시신 모독죄, 형법 제16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네. 철수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낍니다. 형사는 잠시 철수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쉽니다. 참나. 형사가 일어나 물 한 잔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철수 앞에 놓습니다. 마셔.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십니다. 형사가 다시 앉으며 말합니다. 김철수 씨, 솔직하게 다 털어놔. 그게 자네한테도 나아. 어젯밤 몇 시에 갔어? 철수는 물잔을 내려놓고 대답합니다. 밤 11시 반쯤이요. 뭘 가지고 갔어? 삽이랑 망치랑 펜치요. 무덤 파는데 얼마나 걸렸어? 1시간쯤. 관 열고 뭘 했어? 아버지 입을 벌리려고 망치로. 철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형사가 메모를 합니다. 펜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만 조용히 들립니다. 사각, 사각. 잠시 후 형사가 고개를 듭니다. 그런데 김철수 씨, 우리가 현장 검증을 했어. 자네 집도 둘러봤고. 철수가 놀라 고개를 듭니다. 네? 형사가 다른 증거 봉투를 꺼냅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게 발견됐어. 형사가 봉투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낡고 지저분한 베이지색 조끼,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던 그 조끼입니다. 철수는 그 조끼를 보며 눈살을 찌푸립니다. 형사가 말합니다. 자네 집 거실 바닥에 이것저것 널브러져 있더군. 뭔가 급하게 뒤진 흔적이 역력했어. 그 중에 이 조끼가 있었지. 신발 자국까지 찍혀서 구겨진 채로. 철수는 그 조끼를 기억합니다. 어젯밤 옷장을 뒤지다가 냄새 난다고 내팽개친 그 조끼. 형사가 조끼의 안주머니를 뒤집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통장 하나를 꺼냅니다. 낡은 통장. 표지가 달아 해져 있습니다. 철수는 그 통장을 보고 눈이 커집니다. 이게. 형사가 통장을 철수 앞에 내밉니다. 이거 못 봤지? 바닥에 내팽개치고 밟고 지나가느라.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집어듭니다. 통장을 펼칩니다. 첫 페이지. 예금주 이름 김철수. 철수는 숨이 막힙니다. 이건 제 이름이 형사가 설명합니다. 자네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거야. 자네 명의로 개설일이 3월 10일,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더군. 철수는 다음 페이지를 넘깁니다. 거래 내역 3월 10일, 입금 300만 원. 적요란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내 새끼 밥값. 철수의 손이 떨립니다. 통장이 덜덜 떨립니다. 형사가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확인해 봤어. 자네 아버지 3월 10일에 치과에 가셨더군. 그리고 멀쩡한 금리를 다 뽑으셨어. 유가에 전부 치과 의사가 말렸대. 아니, 왜 멀쩡한 이를 뽑으시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자네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나? 철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통장을 적십니다. 형사가 천천히 말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셨대. 아들 빚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팔아서 돈을 만들고 그 자리엔 싸구려 가짜 일을 끼워 넣으신 거야. 300만 원. 6개 금리 팔아서 만든 돈. 그리고 그 돈을 자네 명의 통장에 넣어두신 거지. 자네가 장례 치르고 나면 혹시 급할 때 쓰라고. 철수는 통장을 꽉 쥡니다.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통장이 구겨집니다. 아, 아버지. 형사가 한숨을 쉽니다. 자네 아버지는 자네를 위해 당신 이빨까지 뽑으셨어. 생리를. 아픈 걸 참아가면서. 그리고 그 돈을 조끼 안주머니에 넣어두셨지. 자네가 쉽게 찾을 수 있게. 하지만 자네는 형사가 조끼를 가리킵니다. 이걸 냄새난다고 바닥에 내팽개치고 밟고 지나갔어. 그리고 무덤까지 파헤쳐서 의미 없는 금리를 찾으려 했지. 철수는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으아, 아버지,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는 테이블에 엎드려 통장을 안고 흐느낍니다. 제가 미쳤습니다. 제가 짐승입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죄송해요. 형사는 조용히 그를 바라봅니다. 잠시 후 형사가 일어나며 말합니다. 김철수 씨, 자네는 체포됩니다. 시신 모독죄 및 묘지 훼손죄로. 형사가 수갑을 꺼냅니다. 철수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통장을 꽉 안고 울 뿐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철컥. 수갑이 채워집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 하지만 철수에게는 그것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났습니다. 형사가 철수를 일으킵니다. 가자, 유치장으로. 철수는 비틀거리며 일어섭니다. 형사가 그를 부축하며 밖으로 나갑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 지하 유치장으로 향합니다. 철문이 열립니다. 끼익. 그리고 철수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철문이 닫힙니다. 쾅. 철수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통장이 쥐어져 있습니다. 구겨진 통장. 그 안에 메시지. 내 새끼 밥값. 철수는 통장을 가슴에 안고 울부짖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울음소리가 차가운 유치장에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둠만이 그를 감싸 안을 뿐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철수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시신 모독죄, 판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그는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심판은 그가 죽은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 철수는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남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속죄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무덤 앞에서 매일 절을 했고 봉사활동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저승의 법은 현세의 참회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명부에 기록된 죄는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철수는 지옥의 제8층 발치의 방에 묶여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이빨이 뽑히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뿌드득, 뿌드득. 영원히 반복되는 고통, 철수가 비명을 지릅니다. 으악, 저승사자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내 놈은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네 아비는 내 놈을 위해 당신의 살을 뜯어 주었거늘 내 놈은 그 아비의 뼈를 부셔 이빨을 훔쳤느니라. 내 놈은 눈이 멀어 코앞의 사랑도 보지 못하고 기어이 폐륜의 망치를 들었구나. 명부에는 이렇게 쓰여 있도다. 김철수, 생전 43세 때 제 아비 김영수의 무덤을 파헤쳤다. 시신의 턱을 망치로 부수고 펜치로 금리를 뽑아냈다. 하나, 그 금리는 진짜 금이 아니었다. 아비는 일주일 전 진짜 금리를 뽑아 팔아 300만 원을 만들어 아들 명의 통장에 넣어두었다. 둘, 그 통장은 낡은 조끼 안주머니에 있었으되 아들은 그 조끼를 냄새난다 하여 바닥에 내팽개치고 밟고 지나갔다. 셋, 아비는 아들을 위해 당신의 이빨을 뽑았으나 아들은 아비를 위해 단 한 번도 눈물 흘리지 않았다. 철수가 사슬에 묶인 채 저승사자에게 애원합니다. 저승사자님, 제발. 저는 나중에 뉘우쳤습니다. 20년을 속죄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무덤 앞에서 매일 절했고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제발. 어리석은 놈, 현세에서의 참회는 현세의 죄만 씻을 뿐이로다. 하지만 내 놈이 저지른 폐륜의 죄는 저승의 명부에 영원히 새겨졌느니라. 명부에 새겨진 죄는 반드시 갚아야 하느니라. 내 놈은 금을 탐했으니 금으로 벌을 받으리라. 내 놈은 아비의 이빨을 뽑았으니 내 이빨도 영원히 뽑히리라. 내 놈에게 내리는 형벌은 무한 발치로다. 이빨이 뽑히고 뜨거운 쇳물로 입이 봉해지고 다시 이빨이 돋아나 또 뽑히는 것이로다. 이 고통은 영원히 반복되리라. 철수가 비명을 지릅니다. 안 돼, 안 돼요. 으악. 그는 사슬에 묶인 채 몸부림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살아있는 이들에게 묻노라. 세상 사람들은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느니라. 하지만 당연한 것은 없느니라. 그것은 하늘이 내린 축복이요 가장 값진 선물이로다. 김철수는 탐욕에 눈이 멀어 코앞의 사랑을 보지 못했느니라. 그대들의 발밑을 보라. 그대들이 밟고 지나가는 것들 중에 혹시 누군가의 사랑이 있지는 않은가? 천륜을 저버리면 업보는 반드시 돌아오느니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나는 다시 명부를 펼친다. 다음 망자가 곧 도착할 것이다. 그자의 심판도 지켜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명부의 다음 장을 기다리거라. 언젠가 이 명부에 그대들의 이름이 오를 때 부디 부끄러운 글이 쓰여 있지 않기를 바란다.